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약수령 논술 준비를 하는데 저희 학원으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약수령 논술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 당장부터 여러분이 약수령 논술 준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약수령 논술 문제의 유형은 수능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든 수능 수학 공부를 여러분이 하고 계실 거예요. 약수령 논술의 문제는 그 수능 수학의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수능 수학 공부를 하는 그 방법으로 계속 이어서 하면 되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 외에 약수령 논술학원을 새로 가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따져보면 수능 이후에 저희 학원에서 약수령 논술 준비를 할 때 가르치는 시간의 대부분은 수능 수학의 개념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작년에 저희 수학의 바다에서도 약수령 논술 전용으로 가천대, 홍대, 세종, 외대 글로벌, 한국공학대 등의 약수령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저희 학원에서 약수령으로 대학을 합격했던 학생들의 특징은 일반 대학의 논술 준비를 하면서 안전빵으로 약수령을 한 곳 정도 썼던 학생들이 합격을 했지, 약수령 논술 전형에 몇 달씩 투자한 학생이 합격을 한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도 약수령도 논술이잖아요. 근데 약수령 논술은 수능 문제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술할 때도 그 과정이 길지 않아요. 풀이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쓰면은 충분히 그 자체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학생이 약수령 논술 모의고사를 보면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건 몰라서,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 이상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잘하는 논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평소 실력이 약수령 논술의 성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논술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수능 수학 공부를 혼자 하고 있거나 인강으로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수능 수학 공부 차원에서 약수령 준비를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현재 모의고사로 3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 안전빵으로 약수령 하나 쓰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가끔씩 약수령 논술의 기출문제를 제 카페나 블로그에도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걸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시간 정해놓고 풀어도 충분하고, 모의고사로 4등급이나 5등급, 4등급 후반이나 5등급 정도 학생들 정도 된다면 약수령 논술 문제를 찾아서 스스로 풀어봐도 몰라서 못 푸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능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 그것과 별개로 약수령 논술학원을 또 다니는 거는 중복, 과잉, 혹은 어떤 경우에는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때 제 조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약수령 안 시킬 것 같아요 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럼 뭘 준비해야 되나요? 시간 내서 어디 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평소처럼 수능 수학 준비를 하는 것 자체로 약수령 논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 삼육대, 한신대 이 5곳의 대학 정도는 수학과 국어 논술을 한꺼번에 보거든요. 인문계열은 국어를 많이, 자연계열은 수학을 많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자연,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이렇게 고정되기도 했는데, 이 국어 논술이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인문 논술이 아니에요. 어떤 지문을 읽고 여러분의 견해를 쓰거나 1800자 이내로 쓴다던가 이런 장황하게 서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읽어보니까 독서 문학 정도의 A4 한 장 정도의 지문이 주어지고 그 지문을 읽고 밑에 간단하게 빈칸을 채우거나 한두 줄 정도의 요약을 하는 그런 문장 이해력 테스트 위주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몇 달씩 공부한다고 실력이 빠르게 느는 건 아니고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감각을 익히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약수령 논술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껏 말씀드렸듯이 약수령 논술의 성패는 수능 수학 실력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0일 정도 지금 남았어요. 1분 1초가 중요한 엄청나게 귀중한 시간이고, 이 순간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어떤 학생의 경우냐면, 수능 모의고사가 5등급 정도 나오면 5등급이 원 점수로는 30점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모의고사가 30점대
혹은 40점대 학생이라면 아직 수능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약수령 논술을 공부한다는 것조차 약간 오버되는 상황일 경우가 많아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수령에 도전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부터 남는 수능 시험 볼 때까지 수능 수학 실력을 빨리빨리 성장시키고 9월에는 수시 원서 접수를 그대로 약수령에 지원을 해요. 수능 때까지는 그냥 수능 수학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최선이고 수능 이후에는 이제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논술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약수령 논술대학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유형에 맞게 그때부터는 하루 종일 약수령 문제 풀고 시간제서 풀고 개념 배우고 오답 정리하고 첨삭 받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몰입을 하는 게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부터 수능 때까지는 수능 수학 실력을 바짝 끌어올리고 수능 이후에 최소 한 4, 5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원으로 수학 모의고사가 4, 5등급인 학생들이 일반 논술 또는 약수령 논술 하는 게 어떻겠느냐, 반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수령 논술에 도전하는 것도 약간 무리인 그런 수준이니까 아쉽겠지만 수능 수학 공부를 열심히 더 하시고 막판에 역전을 노리는 것이 지금부터 막 서너 달 남은 수능 때까지의 시간 동안 약수령 논술한다고 이 더운 날에 멀리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는 정리하기로 할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